젊을 때 악착같이 돈을 벌었지만 결국 그 돈은 남에게 물려줄 일만 남게 됩니다. 내가 다 쓰지도 못할 돈을 위해 귀중한 세월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죠.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자신의 귀중한 생애를 다 쓰지 말라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식을 위한 인생 말고 나 자신을 위한 살기 위해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배워보겠습니다.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자신의 귀중한 생애를 다 쓰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정신의 수양보다 재물을 얻는데 더 많은 힘을 기울인다. 우리들 이웃을 보면 저마다 돈벌이에 바빠서 개미처럼 동으로 뛰고 서로 뛰고 급하게 서두르고 악착 같다. 돈 아니면 거들떠보지 않는 상태로 자신을 방치해버리기도 한다. 사람들은 돈을 벌면 대부분 쌓아두거나 모은 돈을 통해서 더 큰 돈을 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조차도 향락에 기꺼이 써버리고 만다. 다행히 어떤 사람이 생애를 무사히 마칠 때까지 별탈 없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치자. 그동안 그가 땀 흘려 애쓴 보람으로 남은 것은 단지 황금 덩어리일 뿐 이제 귀중한 세월은 다 써버리고 말았다. 남은 그 황금 덩어리를 남에게 물려줄 일만 남은 것이다. 그런 생애가 혹시 남 보기에는 호화롭고 멋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사실상 인생을 잃기 위해 돈을 벌었으며 남에게 빼앗기기 위해 돈을 번 것이나 마찬가지다. 돈을 벌어서 써보지도 못하고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 귀중한 인생을 낭비했다면 그는 참으로 허망한 일을 했으며 미친 생애를 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평생을 의식주의 호화호식을 위해 악전고투를 하며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더구나 대체로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재산을 탕진하거나 방탕해져서 자신의 생애를 망치는 일들을 주위에서 흔히 보아왔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인생도 돈을 위해 망치고 유산을 물려준 자녀까지 망치는 일을 자행해온 셈이 된다. 명예는 보배롭고 명성은 탐나는 것이지만 그것은 소수의 비범한 자에게만 허용되는 왕관이다.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명예의 월계관보다 재물을 더 선택하고 있다. 과연 페트로니우스의 격언처럼 돈이 많으면 남들이 떠받들 것이다 라는 말이 사실이며 그것이 과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는 의문이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남이 몰라주면 소용없다. 사람들이 한평생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땀 흘려 노력하는 원인은 무엇보다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데 있다. 남에게 인정받지 않으려면 왜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단 말인가? 권력은 명예욕이다. 권력을 잡는 것은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최고의 통치자가 되려는 것은 내가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려는 것이다. 남이 아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 것이다. 국민들에게 떵떵거리고 싶지 않다면 왜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하는가? 지위를 탐내는 것도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남들을 부리고 싶어서이다.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으면 지위를 탐낼 이유도 없다.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원하는 것이나 먹고 살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진 후에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원인은 모두가 남들에게 부러움과 존경을 받고 싶은 데에 있다. 이것이야말로 바보 같은 인간의 뿌리 깊은 본능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대가 그처럼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남들이 몰라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시에서 읽을 수 있듯이 자신에 대한 남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습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인간의 행복에는 해롭고 불리해진다.
그래서 지금도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은 훨씬 행복하다. 남이 뭐라고 말할까? 이런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은 이미 남의 시선의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대로 해야 한다. 자기가 싫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서 불행하다. 따라서 위에서 예를 들었던 로마의 집정관 빌기니우스에 가리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남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습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명예욕은 자신의 불행을 자초하게 한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은 후의 명예를 위해 목숨마저 버리는 사람도 있다. 대중들은 그런 사람에게 갈채를 보내고 찬사를 아끼지 않지만 그 자신은 그릇된 욕망의 환상과 관습의 노예가 되어 죽은 비참한 인간일 뿐이다. 건강한 거지는 병든 황제보다 행복하다. 행복 중에서도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이거나 이미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입증된 공통적인 행복이 있다. 예를 들면 건강한 거지는 병든 황제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이다. 훌륭한 건강과 체질에서 나온 명석하고 침착한 성격, 쾌활하고 민첩한 지능, 절도 있는 의지와 선량한 양심은 결코 어떤 지위나 재산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의 자산으로 입증된 것들이다. 그것들은 아무도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자기만의 것들이다. 정신력이 풍부한 사람은 아무리 고독한 곳에 가 있어도 스스로 충분히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지만 정신력이 빈약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여행을 하고 세속적인 향락에 젖어도 권태의 긴 그림자를 스스로 떨쳐낼 수가 없다. 착하고 절제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불행한 위치에 빠져도 만족을 느낄 수 있지만 욕심과 시기가 많은 사람은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갖고 있어도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른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호라시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보석도, 대리석도, 상아도, 티레나의 장식물과 황금조차도 그리고 아프리카의 무녀들이 입는 외출복조차 없는 자이며 그런 것들을 가지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자이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골동품 시장에 가서 자기에게 하나도 필요 없는 것들이 시장에 왜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처럼 인간의 참된 자에서 나오는 인격은 모든 점에서 한결같이 행복에 영향을 끼친다. 그런 참된 자아는 운명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빼앗길 염려도 없으며 평생 지니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관적인 인간의 참된 자아는 시간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한 인간의 힘으로는 손댈 수 없는 것으로 신이 부여한 영구불멸의 진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괴테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그가 태어난 나를 비워준 태양은 하늘의 이치를 따르기 마련이고 그대 역시 그대를 낳은 운명의 이 법을 쫓아 처음 세상에 외마디 소리를 지른 그날부터 목숨을 이어왔거늘. 가령 헤라클레스 같은 강한 체력을 가진 남자가 집안 치닥거리를 하거나 세밀한 수공업이나 정신노동을 하게 되면 자기의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서 평생을 두고 불행하다. 그와 반대로 체력보다 지력이 뛰어난 사람이 육체 노동에 종사하거나 자기 능력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면 평생을 그르친다. 거지가 말을 타면 말이 지쳐서 죽는다. 이미 욕망 그 자체로 만들어진 인간이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탐내는 것은 결국 돈을 얻는 데는 권력처럼 좋은 수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으로는 땡전 한 푼도 얻지 않겠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오늘날은 철학 교수가 돈을 벌기 위해 자기 철학 이론을 도매금으로 팔아넘기는 판이다. 그런 형편의 돈벌이를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넘긴다고 해서 나무랄 수도 없는 세상이 되었다.
전에는 돈벌이 자체를 경멸하고 단지 돈만 벌기 위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했지만 이제 돈은 지칠 줄 모르는 프로테우스가 되어 인간의 욕구를 계속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돈이 아닌 다른 소유물은 단지 한 가지 욕구만을 충족시켜준다. 예를 들어 음식은 배를 채워주고 술은 취흥을 돋구고 약은 병을 낫기 위한 환자들에게 요긴한 것이고 모피코트는 추울 때만 필요할 뿐이다. 그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지만 돈은 절대적이다. 돈은 한 가지 욕구만 구체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욕구를 추상적으로 충족시켜주고 있다.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재난과 불행을 막아줄 방파제가 되거나 부자들은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권리와 의무까지도 소유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돈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돈을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돈을 때로는 공기처럼 숨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기 때문에 돈을 목숨처럼 여겨서 돈이 떨어지면 목숨을 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 대신 돈을 낭비하지 않고 목숨처럼 소중하고 견실하게 지키기 위해 검소하게 살아가는 자생력을 갖출 수가 있다. 그 대신 전에 가난을 뼈저리게 겪어본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재산을 덤으로 여겨 향락과 사치에 탕진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돈이 떨어지면 전처럼 살면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 인간의 속성을 셰익스피어는 헨리 6세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거지가 말을 타면 말이 지쳐서 죽는다. 행복은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제자인 메트로도로스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의 행복은 대부분 자기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행복은 누구나 자기 자신 속에 깃들어 있다. 그래서 행복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외적 사물이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사람마다 느낌과 경험이 모두 달라서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서도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천차만별인데다가 각자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 세상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주거 공간이지만 개개인의 삶은 전혀 다르다. 이것은 똑같은 땅에서도 사람들마다 전혀 딴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공허하고 평범한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풍부하고 다채롭고 의미 깊은 세상이 되기도 한다. 그런 사실은 괴테나 바이런 등 유명 시인들의 시를 읽어보면 안다. 그들의 시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뛰어난 관찰력과 상상력이 깃들어 있다. 시인들은 꽃 하나를 보고 그것을 느끼는 감각이나 표현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시인들처럼 똑같은 꽃에서 아름답고 놀라운 소재를 찾아낼 수가 없다. 시인이 꽃에서 찾아낸 아름다움이 그들의 행복이라면 또 다른 어떤 불행한 사람이 똑같은 꽃을 보고 비극의 그림자를 찾아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꽃에서 웃음을 찾아내고 무관심한 사람은 그 꽃을 그저 무미건조하게 바라볼 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꽃이라는 외적 조건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마음의 눈으로 꽃을 그려내고 있다는 뜻이며 행복이나 불행 역시 외적 조건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들도 더러운 명예욕에 약하다. 우리들의 행복은 주로 안정된 기분과 흐뭇한 만족감을 뜻한다. 지금의 기분이나 상태가 좀 더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상태가 행복이다. 그러나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안정된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만감이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 본위에 허영심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나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만일 우리가 이 허영심을 줄이면 현재의 불행은 50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이 허영심을 없애는 것은 우리들의 육체를 괴롭히는 가시를 뽑아버리는 셈이지만 그것은 선천적인 고질병이어서 버리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어떠한 현자라도 더러운 명예욕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간의 허영심이란 불행을 자극하는 허망하고 그릇되고 불합리한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허영심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얼마나 큰 불행을 겪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한다. 만일 인간이 바로 남의 눈을 의식하는 타인 본위의 유전적인 고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면 자신의 안정과 평화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커져서 매사에 태연 자약할 수가 있으며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수도자들이 은둔 생활에서 큰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남의 눈치를 안 보고 타인 본위의 속세 생활에서 자기 본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행이나 재앙의 대부분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관념적인 생각, 즉 인간의 불치병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것을 극복하면 우리는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지만 허영심을 없애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대가는 큰 것이다. 명예는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 명예심에 관한 한 고양이의 비유가 가장 적절하다. 고양이는 등을 어루만져 주면 기분이 좋아서 목을 때를 볼록거린다. 사람도 고양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사람도 칭찬을 받으면 그것이 비록 사탕발림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흐뭇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의 이런 속성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이다. 고양이는 자기를 때리면 금세 눈에 저기를 품는다. 사람도 똑같다. 조금이라도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멸시를 받으면 불쾌해지고 저기를 품는다. 이렇게 인간의 명예욕은 항상 제3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남으로부터 칭찬이나 찬사를 받거나 모욕과 경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다. 남으로부터 찬사나 아부받기를 좋아하거나 남의 비난에 대해 지나치게 반응이 심한 사람들, 예컨대 남이 자기를 판단해주는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이웃의 노예에 불과하다. 찬사를 즐기는 자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은 비천하고 설익은 것이다. 우리가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아와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을 비교하여 확실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자신에 대한 제3자의 판단이란 아주 불확실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제3자가 돌대가리인 경우가 있고 어떤 일에 깊은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큰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 사고 방식이 천박하고 무가치한 사람일 수 있고 소견이 좁고 생각이 빈약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자신을 악평할 경우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람의 악평을 가치 있는 견해나 충고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한때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빌기니우스는 자기 딸이 출산을 맡았던 관리 크라티우스에게 능욕을 당하자 평민의 명예와 자유를 존중한다는 뜻으로 자기 딸을 군중들 앞에서 처형했다. 그가 사랑하는 딸을 죽였던 것은 평민의 명예와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행위였다. 즉 남들에게 자신이 평민을 사랑하는 훌륭한 집정관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명예심 때문에 딸을 죽였지만 자기 자신은 불행했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자신의 불행을 감수하면서까지 명예를 지키려는 인간의 욕망은 그처럼 강하다.
그렇다면 그 욕망은 자신의 행복에 공헌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불행을 초래한 것에 불과하다. 여기서 내가 빌기니우스의 예를 들은 것은 그런 최고의 지위에서 권력의 명예와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도 자신의 행복이 남의 머리와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자신의 행복을 자아에서 찾지 못하고 제3자인 남에게서 찾거나 의존하려는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결국 인간의 근원적인 행복은 동물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인간은 동물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건강이고 둘째가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 즉 먹을 것, 입을 것, 살 집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이 아무리 명예, 지위, 권력을 소중히 여겨도 그것은 건강과 기분, 능력, 수입, 처자, 친구, 주택보다 더 중요할 수가 없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명예를 단념하고 포기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본다. 따라서 우리는 명예는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자신의 귀중한 생애를 다 쓰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정신의 수양보다 재물을 얻는데 더 많은 힘을 기울인다. 우리들 이웃을 보면 저마다 돈벌이에 바빠서 개미처럼 동으로 뛰고 서로 뛰고 급하게 서두르고 악착 같다. 돈 아니면 거들떠보지 않는 상태로 자신을 방치해버리기도 한다. 사람들은 돈을 벌면 대부분 쌓아두거나 모은 돈을 통해서 더 큰 돈을 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조차도 향락에 기꺼이 써버리고 만다. 다행히 어떤 사람이 생애를 무사히 마칠 때까지 별탈 없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치자. 그동안 그가 땀 흘려 애쓴 보람으로 남은 것은 단지 황금 덩어리일 뿐 이제 귀중한 세월은 다 써버리고 말았다. 남은 그 황금 덩어리를 남에게 물려줄 일만 남은 것이다. 그런 생애가 혹시 남 보기에는 호화롭고 멋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사실상 인생을 잃기 위해 돈을 벌었으며 남에게 빼앗기기 위해 돈을 번 것이나 마찬가지다. 돈을 벌어서 써보지도 못하고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 귀중한 인생을 낭비했다면 그는 참으로 허망한 일을 했으며 미친 생애를 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평생을 의식주의 호화호식을 위해 악전고투를 하며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더구나 대체로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재산을 탕진하거나 방탕해져서 자신의 생애를 망치는 일들을 주위에서 흔히 보아왔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인생도 돈을 위해 망치고 유산을 물려준 자녀까지 망치는 일을 자행해온 셈이 된다. 명예는 보배롭고 명성은 탐나는 것이지만 그것은 소수의 비범한 자에게만 허용되는 왕관이다.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명예의 월계관보다 재물을 더 선택하고 있다. 과연 페트로니우스의 격언처럼 돈이 많으면 남들이 떠받들 것이다 라는 말이 사실이며 그것이 과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는 의문이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남이 몰라주면 소용없다. 사람들이 한평생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땀 흘려 노력하는 원인은 무엇보다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데 있다. 남에게 인정받지 않으려면 왜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단 말인가? 권력은 명예욕이다. 권력을 잡는 것은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최고의 통치자가 되려는 것은 내가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려는 것이다. 남이 아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 것이다. 국민들에게 떵떵거리고 싶지 않다면 왜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하는가?
지위를 탐내는 것도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남들을 부리고 싶어서이다.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으면 지위를 탐낼 이유도 없다.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원하는 것이나 먹고 살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진 후에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원인은 모두가 남들에게 부러움과 존경을 받고 싶은 데에 있다. 이것이야말로 바보 같은 인간의 뿌리 깊은 본능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대가 그처럼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남들이 몰라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시에서 읽을 수 있듯이 자신에 대한 남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습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인간의 행복에는 해롭고 불리해진다. 그래서 지금도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은 훨씬 행복하다. 남이 뭐라고 말할까? 이런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은 이미 남의 시선의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대로 해야 한다. 자기가 싫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서 불행하다. 따라서 위에서 예를 들었던 로마의 집정관 빌기니우스에 가리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남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습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명예욕은 자신의 불행을 자초하게 한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은 후의 명예를 위해 목숨마저 버리는 사람도 있다. 대중들은 그런 사람에게 갈채를 보내고 찬사를 아끼지 않지만 그 자신은 그릇된 욕망의 환상과 관습의 노예가 되어 죽은 비참한 인간일 뿐이다. 건강한 거지는 병든 황제보다 행복하다. 행복 중에서도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이거나 이미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입증된 공통적인 행복이 있다. 예를 들면 건강한 거지는 병든 황제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이다. 훌륭한 건강과 체질에서 나온 명석하고 침착한 성격, 쾌활하고 민첩한 지능, 절도 있는 의지와 선량한 양심은 결코 어떤 지위나 재산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의 자산으로 입증된 것들이다. 그것들은 아무도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자기만의 것들이다. 정신력이 풍부한 사람은 아무리 고독한 곳에 가 있어도 스스로 충분히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지만 정신력이 빈약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여행을 하고 세속적인 향락에 젖어도 권태의 긴 그림자를 스스로 떨쳐낼 수가 없다. 착하고 절제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불행한 위치에 빠져도 만족을 느낄 수 있지만 욕심과 시기가 많은 사람은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갖고 있어도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른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호라시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보석도 대리석도 상아도 티레나의 장식물과 황금조차도 그리고 아프리카의 무녀들이 입는 외출복조차 없는 자이며 그런 것들을 가지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자이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골동품 시장에 가서 자기에게 하나도 필요 없는 것들이 시장에 왜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처럼 인간의 참된 자에서 나오는 인격은 모든 점에서 한결같이 행복에 영향을 끼친다. 그런 참된 자아는 운명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빼앗길 염려도 없으며 평생 지니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관적인 인간의 참된 자아는 시간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한 인간의 힘으로는 손댈 수 없는 것으로 신이 부여한 영구불멸의 진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괴테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그가 태어난 나를 비워준 태양은 하늘의 이치를 따르기 마련이고 그대 역시 그대를 낳은 운명의 이 법을 쫓아 처음 세상에 외마디 소리를 지른 그날부터 목숨을 이어왔거늘. 가령 헤라클레스 같은 강한 체력을 가진 남자가 집안 치닥거리를 하거나 세밀한 수공업이나 정신노동을 하게 되면 자기의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서 평생을 두고 불행하다.
그와 반대로 체력보다 지력이 뛰어난 사람이 육체 노동에 종사하거나 자기 능력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면 평생을 그르친다. 거지가 말을 타면 말이 지쳐서 죽는다. 이미 욕망 그 자체로 만들어진 인간이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탐내는 것은 결국 돈을 얻는 데는 권력처럼 좋은 수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으로는 땡전 한 푼도 얻지 않겠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오늘날은 철학 교수가 돈을 벌기 위해 자기 철학 이론을 도매금으로 팔아넘기는 판이다. 그런 형편의 돈벌이를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넘긴다고 해서 나무랄 수도 없는 세상이 되었다. 전에는 돈벌이 자체를 경멸하고 단지 돈만 벌기 위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했지만 이제 돈은 지칠 줄 모르는 프로테우스가 되어 인간의 욕구를 계속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돈이 아닌 다른 소유물은 단지 한 가지 욕구만을 충족시켜준다. 예를 들어 음식은 배를 채워주고 술은 취흥을 돋구고 약은 병을 낫기 위한 환자들에게 요긴한 것이고 모피코트는 추울 때만 필요할 뿐이다. 그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지만 돈은 절대적이다. 돈은 한 가지 욕구만 구체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욕구를 추상적으로 충족시켜주고 있다.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재난과 불행을 막아줄 방파제가 되거나 부자들은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권리와 의무까지도 소유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돈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돈을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돈을 때로는 공기처럼 숨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기 때문에 돈을 목숨처럼 여겨서 돈이 떨어지면 목숨을 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 대신 돈을 낭비하지 않고 목숨처럼 소중하고 견실하게 지키기 위해 검소하게 살아가는 자생력을 갖출 수가 있다. 그 대신 전에 가난을 뼈저리게 겪어본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재산을 덤으로 여겨 향락과 사치에 탕진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돈이 떨어지면 전처럼 살면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 인간의 속성을 셰익스피어는 헨리 6세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거지가 말을 타면 말이 지쳐서 죽는다. 행복은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제자인 메트로도로스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의 행복은 대부분 자기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행복은 누구나 자기 자신 속에 깃들어 있다. 그래서 행복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외적 사물이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사람마다 느낌과 경험이 모두 달라서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서도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천차만별인데다가 각자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 세상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주거 공간이지만 개개인의 삶은 전혀 다르다. 이것은 똑같은 땅에서도 사람들마다 전혀 딴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공허하고 평범한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풍부하고 다채롭고 의미 깊은 세상이 되기도 한다. 그런 사실은 괴테나 바이런 등 유명 시인들의 시를 읽어보면 안다. 그들의 시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뛰어난 관찰력과 상상력이 깃들어 있다. 시인들은 꽃 하나를 보고 그것을 느끼는 감각이나 표현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시인들처럼 똑같은 꽃에서 아름답고 놀라운 소재를 찾아낼 수가 없다. 시인이 꽃에서 찾아낸 아름다움이 그들의 행복이라면 또 다른 어떤 불행한 사람이 똑같은 꽃을 보고 비극의 그림자를 찾아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꽃에서 웃음을 찾아내고 무관심한 사람은 그 꽃을 그저 무미건조하게 바라볼 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꽃이라는 외적 조건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마음의 눈으로 꽃을 그려내고 있다는 뜻이며, 행복이나 불행 역시 외적 조건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들도 더러운 명예욕에 약하다. 우리들의 행복은 주로 안정된 기분과 흐뭇한 만족감을 뜻한다. 지금의 기분이나 상태가 좀 더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상태가 행복이다. 그러나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안정된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만감이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 본위에 허영심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나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만일 우리가 이 허영심을 줄이면 현재의 불행은 50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이 허영심을 없애는 것은 우리들의 육체를 괴롭히는 가시를 뽑아버리는 셈이지만 그것은 선천적인 고질병이어서 버리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어떠한 현자라도 더러운 명예욕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간의 허영심이란 불행을 자극하는 허망하고 그릇되고 불합리한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허영심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얼마나 큰 불행을 겪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한다. 만일 인간이 바로 남의 눈을 의식하는 타인 본위의 유전적인 고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면 자신의 안정과 평화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커져서 매사에 태연 자약할 수가 있으며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수도자들이 은둔 생활에서 큰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남의 눈치를 안 보고 타인 본위의 속세 생활에서 자기 본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행이나 재앙의 대부분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관념적인 생각, 즉 인간의 불치병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것을 극복하면 우리는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지만 허영심을 없애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대가는 큰 것이다. 명예는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 명예심에 관한 한 고양이의 비유가 가장 적절하다. 고양이는 등을 어루만져 주면 기분이 좋아서 목을 때를 볼록거린다. 사람도 고양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사람도 칭찬을 받으면 그것이 비록 사탕발림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흐뭇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의 이런 속성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이다. 고양이는 자기를 때리면 금세 눈에 저기를 품는다. 사람도 똑같다. 조금이라도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멸시를 받으면 불쾌해지고 저기를 품는다. 이렇게 인간의 명예욕은 항상 제3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남으로부터 칭찬이나 찬사를 받거나 모욕과 경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다. 남으로부터 찬사나 아부받기를 좋아하거나 남의 비난에 대해 지나치게 반응이 심한 사람들,
예컨대 남이 자기를 판단해주는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이웃의 노예에 불과하다. 찬사를 즐기는 자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은 비천하고 설익은 것이다. 우리가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아와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을 비교하여 확실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자신에 대한 제3자의 판단이란 아주 불확실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제3자가 돌대가리인 경우가 있고 어떤 일에 깊은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큰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 사고 방식이 천박하고 무가치한 사람일 수 있고 소견이 좁고 생각이 빈약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자신을 악평할 경우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람의 악평을 가치 있는 견해나 충고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한때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빌기니우스는 자기 딸이 출산을 맡았던 관리 크라티우스에게 능욕을 당하자 평민의 명예와 자유를 존중한다는 뜻으로 자기 딸을 군중들 앞에서 차용했다. 그가 사랑하는 딸을 죽였던 것은 평민의 명예와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행위였다. 즉 남들에게 자신이 평민을 사랑하는 훌륭한 집정관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명예심 때문에 딸을 죽였지만 자기 자신은 불행했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자신의 불행을 감수하면서까지 명예를 지키려는 인간의 욕망은 그처럼 강하다. 그렇다면 그 욕망은 자신의 행복에 공헌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불행을 초래한 것에 불과하다. 여기서 내가 빌기니우스의 예를 들은 것은 그런 최고의 지위에서 권력의 명예와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도 자신의 행복이 남의 머리와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자신의 행복을 자아에서 찾지 못하고 제3자인 남에게서 찾거나 의존하려는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결국 인간의 근원적인 행복은 동물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인간은 동물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건강이고 둘째가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 즉 먹을 것, 입을 것, 살 집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이 아무리 명예, 지위, 권력을 소중히 여겨도 그것은 건강과 기분, 능력, 수입, 처자, 친구, 주택보다 더 중요할 수가 없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명예를 단념하고 포기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본다. 따라서 우리는 명예는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자신의 귀중한 생애를 다 쓰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정신의 수양보다 재물을 얻는데 더 많은 힘을 기울인다. 우리들 이웃을 보면 저마다 돈벌이에 바빠서 개미처럼 동으로 뛰고 서로 뛰고 급하게 서두르고 악착 같다. 돈 아니면 거들떠보지 않는 상태로 자신을 방치해버리기도 한다. 사람들은 돈을 벌면 대부분 쌓아두거나 모은 돈을 통해서 더 큰 돈을 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조차도 향락에 기꺼이 써버리고 만다. 다행히 어떤 사람이 생애를 무사히 마칠 때까지 별탈 없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치자. 그동안 그가 땀 흘려 애쓴 보람으로 남은 것은 단지 황금 덩어리일 뿐 이제 귀중한 세월은 다 써버리고 말았다. 남은 그 황금 덩어리를 남에게 물려줄 일만 남은 것이다. 그런 생애가 혹시 남 보기에는 호화롭고 멋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사실상 인생을 잃기 위해 돈을 벌었으며 남에게 빼앗기기 위해 돈을 번 것이나 마찬가지다. 돈을 벌어서 써보지도 못하고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 귀중한 인생을 낭비했다면 그는 참으로 허망한 일을 했으며 미친 생애를 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평생을 의식주의 호화호식을 위해 악전고투를 하며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더구나 대체로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재산을 탕진하거나 방탕해져서 자신의 생애를 망치는 일들을 주위에서 흔히 보아왔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인생도 돈을 위해 망치고 유산을 물려준 자녀까지 망치는 일을 자행해온 셈이 된다. 명예는 보배롭고 명성은 탐나는 것이지만 그것은 소수의 비범한 자에게만 허용되는 왕관이다.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명예의 월계관보다 재물을 더 선택하고 있다. 과연 페트로니우스의 격언처럼 돈이 많으면 남들이 떠받들 것이다 라는 말이 사실이며 그것이 과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는 의문이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남이 몰라주면 소용없다. 사람들이 한평생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땀 흘려 노력하는 원인은 무엇보다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데 있다. 남에게 인정받지 않으려면 왜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단 말인가? 권력은 명예욕이다. 권력을 잡는 것은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최고의 통치자가 되려는 것은 내가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려는 것이다. 남이 아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 것이다. 국민들에게 떵떵거리고 싶지 않다면 왜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하는가? 지위를 탐내는 것도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남들을 부리고 싶어서이다.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으면 지위를 탐낼 이유도 없다.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원하는 것이나 먹고 살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진 후에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원인은 모두가 남들에게 부러움과 존경을 받고 싶은 데에 있다. 이것이야말로 바보 같은 인간의 뿌리 깊은 본능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대가 그처럼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남들이 몰라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시에서 읽을 수 있듯이 자신에 대한 남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습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인간의 행복에는 해롭고 불리해진다. 그래서 지금도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은 훨씬 행복하다. 남이 뭐라고 말할까? 이런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은 이미 남의 시선의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대로 해야 한다. 자기가 싫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서 불행하다. 따라서 위에서 예를 들었던 로마의 집정관 빌기니우스에 가리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남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습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명예욕은 자신의 불행을 자초하게 한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은 후의 명예를 위해 목숨마저 버리는 사람도 있다. 대중들은 그런 사람에게 갈채를 보내고 찬사를 아끼지 않지만 그 자신은 그릇된 욕망의 환상과 관습의 노예가 되어 죽은 비참한 인간일 뿐이다. 건강한 거지는 병든 황제보다 행복하다. 행복 중에서도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이거나 이미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입증된 공통적인 행복이 있다. 예를 들면 건강한 거지는 병든 황제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이다. 훌륭한 건강과 체질에서 나온 명석하고 침착한 성격, 쾌활하고 민첩한 지능, 절도 있는 의지와 선량한 양심은 결코 어떤 지위나 재산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의 자산으로 입증된 것들이다. 그것들은 아무도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자기만의 것들이다. 정신력이 풍부한 사람은 아무리 고독한 곳에 가 있어도 스스로 충분히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지만 정신력이 빈약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여행을 하고 세속적인 향락에 젖어도 권태의 긴 그림자를 스스로 떨쳐낼 수가 없다.
착하고 절제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불행한 위치에 빠져도 만족을 느낄 수 있지만 욕심과 시기가 많은 사람은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갖고 있어도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른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호라시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보석도 대리석도 상아도 티레나의 장식물과 황금조차도 그리고 아프리카의 무녀들이 입는 외출복조차 없는 자이며 그런 것들을 가지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자이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골동품 시장에 가서 자기에게 하나도 필요 없는 것들이 시장에 왜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처럼 인간의 참된 자에서 나오는 인격은 모든 점에서 한결같이 행복에 영향을 끼친다. 그런 참된 자아는 운명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빼앗길 염려도 없으며 평생 지니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관적인 인간의 참된 자아는 시간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한 인간의 힘으로는 손댈 수 없는 것으로 신이 부여한 영구불멸의 진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괴테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그가 태어난 나를 비워준 태양은 하늘의 이치를 따르기 마련이고 그대 역시 그대를 낳은 운명의 이 법을 쫓아 처음 세상에 외마디 소리를 지른 그날부터 목숨을 이어왔거늘. 가령 헤라클레스 같은 강한 체력을 가진 남자가 집안 치닥거리를 하거나 세밀한 수공업이나 정신노동을 하게 되면 자기의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서 평생을 두고 불행하다. 그와 반대로 체력보다 지력이 뛰어난 사람이 육체 노동에 종사하거나 자기 능력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면 평생을 그르친다. 거지가 말을 타면 말이 지쳐서 죽는다. 이미 욕망 그 자체로 만들어진 인간이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탐내는 것은 결국 돈을 얻는 데는 권력처럼 좋은 수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으로는 땡전 한 푼도 얻지 않겠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오늘날은 철학 교수가 돈을 벌기 위해 자기 철학 이론을 도매금으로 팔아넘기는 판이다. 그런 형편의 돈벌이를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넘긴다고 해서 나무랄 수도 없는 세상이 되었다. 전에는 돈벌이 자체를 경멸하고 단지 돈만 벌기 위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했지만 이제 돈은 지칠 줄 모르는 프로테우스가 되어 인간의 욕구를 계속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돈이 아닌 다른 소유물은 단지 한 가지 욕구만을 충족시켜준다. 예를 들어 음식은 배를 채워주고 술은 취흥을 돋구고 약은 병을 낫기 위한 환자들에게 요긴한 것이고 모피코트는 추울 때만 필요할 뿐이다. 그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지만 돈은 절대적이다. 돈은 한 가지 욕구만 구체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욕구를 추상적으로 충족시켜주고 있다.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재난과 불행을 막아줄 방파제가 되거나 부자들은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권리와 의무까지도 소유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돈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돈을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돈을 때로는 공기처럼 숨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기 때문에 돈을 목숨처럼 여겨서 돈이 떨어지면 목숨을 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 대신 돈을 낭비하지 않고 목숨처럼 소중하고 견실하게 지키기 위해 검소하게 살아가는 자생력을 갖출 수가 있다. 그 대신 전에 가난을 뼈저리게 겪어본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재산을 덤으로 여겨 향락과 사치에 탕진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돈이 떨어지면 전처럼 살면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 인간의 속성을 셰익스피어는 헨리 6세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거지가 말을 타면 말이 지쳐서 죽는다.
행복은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제자인 메트로도로스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의 행복은 대부분 자기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행복은 누구나 자기 자신 속에 깃들어 있다. 그래서 행복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외적 사물이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사람마다 느낌과 경험이 모두 달라서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서도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천차만별인데다가 각자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 세상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주거 공간이지만 개개인의 삶은 전혀 다르다. 이것은 똑같은 땅에서도 사람들마다 전혀 딴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공허하고 평범한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풍부하고 다채롭고 의미 깊은 세상이 되기도 한다. 그런 사실은 괴테나 바이런 등 유명 시인들의 시를 읽어보면 안다. 그들의 시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뛰어난 관찰력과 상상력이 깃들어 있다. 시인들은 꽃 하나를 보고 그것을 느끼는 감각이나 표현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시인들처럼 똑같은 꽃에서 아름답고 놀라운 소재를 찾아낼 수가 없다. 시인이 꽃에서 찾아낸 아름다움이 그들의 행복이라면 또 다른 어떤 불행한 사람이 똑같은 꽃을 보고 비극의 그림자를 찾아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꽃에서 웃음을 찾아내고 무관심한 사람은 그 꽃을 그저 무미건조하게 바라볼 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꽃이라는 외적 조건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마음의 눈으로 꽃을 그려내고 있다는 뜻이며 행복이나 불행 역시 외적 조건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들도 더러운 명예욕에 약하다. 우리들의 행복은 주로 안정된 기분과 흐뭇한 만족감을 뜻한다. 지금의 기분이나 상태가 좀 더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상태가 행복이다. 그러나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안정된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만감이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 본위의 허영심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나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만일 우리가 이 허영심을 줄이면 현재의 불행은 50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이 허영심을 없애는 것은 우리들의 육체를 괴롭히는 가시를 뽑아버리는 셈이지만 그것은 선천적인 고질병이어서 버리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어떠한 현자라도 더러운 명예욕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간의 허영심이란 불행을 자극하는 허망하고 그릇되고 불합리한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허영심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얼마나 큰 불행을 겪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한다. 만일 인간이 바로 남의 눈을 의식하는 타인 본위의 유전적인 고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면 자신의 안정과 평화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커져서 매사에 태연 자약할 수가 있으며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수도자들이 은둔 생활에서 큰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남의 눈치를 안 보고 타인 본위의 속세 생활에서 자기 본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행이나 재앙의 대부분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관념적인 생각, 즉 인간의 불치병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것을 극복하면 우리는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지만 허영심을 없애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대가는 큰 것이다. 명예는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 명예심에 관한 한 고양이의 비유가 가장 적절하다. 고양이는 등을 어루만져 주면 기분이 좋아서 목을 때를 볼록거린다.
사람도 고양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사람도 칭찬을 받으면 그것이 비록 사탕발림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흐뭇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의 이런 속성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이다. 고양이는 자기를 때리면 금세 눈에 저기를 품는다. 사람도 똑같다. 조금이라도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멸시를 받으면 불쾌해지고 저기를 품는다. 이렇게 인간의 명예욕은 항상 제3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남으로부터 칭찬이나 찬사를 받거나 모욕과 경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다. 남으로부터 찬사나 아부받기를 좋아하거나 남의 비난에 대해 지나치게 반응이 심한 사람들, 예컨대 남이 자기를 판단해주는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이웃의 노예에 불과하다. 찬사를 즐기는 자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은 비천하고 설익은 것이다. 우리가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아와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을 비교하여 확실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자신에 대한 제3자의 판단이란 아주 불확실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제3자가 돌대가리인 경우가 있고 어떤 일에 깊은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큰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 사고 방식이 천박하고 무가치한 사람일 수 있고 소견이 좁고 생각이 빈약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자신을 악평할 경우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람의 악평을 가치 있는 견해나 충고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한때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빌기니우스는 자기 딸이 출산을 맡았던 관리 크라티우스에게 능욕을 당하자 평민의 명예와 자유를 존중한다는 뜻으로 자기 딸을 군중들 앞에서 차용했다. 그가 사랑하는 딸을 죽였던 것은 평민의 명예와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행위였다. 즉 남들에게 자신이 평민을 사랑하는 훌륭한 집정관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명예심 때문에 딸을 죽였지만 자기 자신은 불행했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자신의 불행을 감수하면서까지 명예를 지키려는 인간의 욕망은 그처럼 강하다. 그렇다면 그 욕망은 자신의 행복에 공헌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불행을 초래한 것에 불과하다. 여기서 내가 빌기니우스의 예를 들은 것은 그런 최고의 지위에서 권력의 명예와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도 자신의 행복이 남의 머리와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자신의 행복을 자아에서 찾지 못하고 제3자인 남에게서 찾거나 의존하려는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결국 인간의 근원적인 행복은 동물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인간은 동물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건강이고 둘째가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 즉 먹을 것, 입을 것, 살 집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이 아무리 명예, 지위, 권력을 소중히 여겨도 그것은 건강과 기분, 능력, 수입, 처자, 친구, 주택보다 더 중요할 수가 없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명예를 단념하고 포기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본다. 따라서 우리는 명예는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